자,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그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응용을 만들 때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응용을 개발할 때 자바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 특히 자료 구조를 사용할 일이 많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그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또는 특성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 파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많이 정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아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것을 잘 쓰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는 이 파트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범용 클래스를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하는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건 타입 매개 변수라는 걸 정의하고요. 실제 타입 대신에 나는 뭘 갖고 프로그래밍해요? 타입 매개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그 매개 변수에 들어갈 타입 인자를 지정해 주는 거죠. 내가 array list string 하면은 요번에는 string이라는 걸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자바에서는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이 꺽쇠기호로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하게 됩니다. 하나만 나열할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열할 수 있고 여러 개 나열할 때는 쉼표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는 특정한 타입 인자와 대체될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문자 하나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초기에는 t를 많이 썼어요. 타입의 첫 자가 t니까 t를 많이 썼는데 라이브러리에 보면 e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특별하게 우리가 원래 변수 이름은 길게 가독성을 위해서 길게 쓰는데 얘는 타입이기 때문에 길게 쓴다고 뭐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쓰였을 경우에는 얘와 얘의 용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의미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해시맵 같은 거 쓰면은 해시맵은 키와 밸류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시맵 키 타입 밸류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니까 그냥 이것도 보통 이런 식으로 KV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많이 해요. 근데 아무거나 A, B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에 키니까 K로, value니까 V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쓸 때는 얘를 어떤 알파벳으로 쓸지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거를 써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하나 쓸 때는 K를 쓰나 E를 쓰나 뭐 U를 쓰나 별 차이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쓰면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어디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의 반환 타입 매개 변수 쓸 때 쓸 수 있고 그 메소드를 정의할 때 지역 변수의 어떤 타입으로도 t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보면 여기 보면 set first, set second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t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VU를 썼어요.
VU를 쓰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public void set V, public void set U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V고 U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U가 이제 두 개지만 두 개를 다 똑같은 타입 인자를 써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스트링, 여기도 스트링이 되죠.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돼? 똑같은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VU가 있는데 늘 주의해야 될 게 이 V와 U가 나중에 쓸 때는 타입 인자가 같을 수도 있다. 그걸 감안해서 프로그램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잘못 쓰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구분이 VU니까 항상 VU를 다른 걸 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개의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할 때는 그 VU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감안해서 메소드들 이름들을 잘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용 클래스 내에서는 T타입의 객체를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없고 같은 이유로 T타입의 배열도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를 이용해서는 생성을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범용 클래스 내부적으로 또는 범용 함수 내부에서 T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의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 이 T가 뭐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이유는 좀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T가 어떤 애가 올지 모르죠. 그리고 어떤 애들마다 객체들마다 생성자는 가지각색이잖아요. 어떤 생성자를 가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배열도 안 돼. 배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 T타입 배열도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하거나 이제 다른 범용 클래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거고 이제 이렇게 범용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걔를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타입 인자를 정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pair string 그러면 거기 t가 다 string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air string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배열을 받아서 min max를 동시에 찾아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원래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이제 동시에 찾는 것보다는 따로 만들어서 따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함수는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니까 min 찾는 거 하나, max 찾는 거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괜히 제가 예제로 들었을 뿐인데 이 예제가 좋은 스타일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얘 반환 타입이 페어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리턴 하면서 여기에는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도 여기에다 뭘 써야 되면 스트링을 써줘야 되는 거죠. 스트링을 써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썼기 때문에 이제 유추할 수 있으면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 근데 얘를 아예 빼면은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데서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타입 인자를 그럴 때는 이 꺽쇠는 까지 빼면 안 된다. 꺽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따 범용 함수 보면은
아예 생략할 때는 다 생략하는데 범용 클래스에서 범용 객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제 다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앞에 했기 때문에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발을 쓰면은 여기서 생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유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레이를 쓸 때 여기다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써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에 상위 타입으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여기를 new array list가 아니라 link list도 나머지는 안 바꿔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array list 쓰더라도 array list 리모컨으로 처리하지 않고 리스트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연결 구조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둘 다 있으니까 보통 이제 뭐 Q 같은 것도 그렇고 항상 상위 타입 갖고 써요. Q array deck, 뭐 Q link list. 그러면 Q를 쓸 때 link list로 내가 생성해서 쓸 수도 있고 array deck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료 보셨을 때 보통 이쪽 생성은 구체적인 애를 생성하는데 이쪽은 그냥 set, map 이렇게 써요. 이쪽은 tree set, 뭐 tree map, tree set, 뭐 hash se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바에서는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원시 타입을 내가 자료 구조에 저장하고 싶으면은 래퍼 타입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는 없구나. 정수를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제 array list 인테저 하면 돼요. 근데 array list 인테저를 쓰는 순간 뭐는 나빠진다는 건 알고 쓰셔야 돼요. 성능은 떨어진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처리할 때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배열 써요. 왜냐하면 이 배열을 쓰면 그냥 원시 타입 그 자체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리스트에 타입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꾼 객체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환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원시 타입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원시 타입 배열은 쓸 수 있어요. 배열은 객체예요.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 자체는 쓸 수 없어도 원시 타입 배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차원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쓸 수도 있지만 어레이 리스트 int 쓸 수도 있어요. int 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인과 이거를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고 범용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범용 함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이제 범용 함수 정의할 때는 반환 타입, 매개 변수 타입, 지역 변수 타입에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반환 타입 전에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정의해요?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수식어들이 올 수가 있죠. 그 수식어들 다음 반환 타입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하나 뭐 둘 나열합니다. 타입 매개 변수 위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고요. 이제 범용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요. 그리고 범용 메소드 호출할 때는 타입 인자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때는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하고 달리 아예 다 생략을 합니다. 꺽쇠만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범용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제 생략을 할 때는 그 꺽쇠들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제 범용 함수를 호출할 때는 생략할 때는 아예 다 생략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C++에서 범용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C++에서도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에서 뭐 범용 매개 변수 몇 개 써서 이제 타입 매개 변수 써가지고 이제 클래스나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내가 5종류의 타입 인자를 사용했어요. C++에서는. 그러면 C++는 5개의 함수를 만들고 문법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10개의 종류 또는 뭐 몇 개를 쓰든 얘는 각각의 타입 코드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문법 검사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하나만 만들어요. 코드를 하나만 만드니까 타입 인자로 바꿨을 때에 대한 문법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C++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맞지 않는 타입 인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코드를 만들고 문법 검사를 할 때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법 오류를 줘요. 근데 자바는 못하니까 이걸 각각 다 만들어서 문법 검사를 안 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실행 시간에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행 시간에 오류가 나면은 안 좋죠. 프로그램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바에서는 타입 인자를 뭔가 실행 시간에 오류가 안 나게끔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보시면 요 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범용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배열에서 가장 작은 애를 찾아야 되겠죠. 가장 작은 애를 찾으려면은 그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가장 작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이 비교를 할 때 자바에서는 객체들이에요. 얘네들은 비교를 할 때 이제 compare to 메소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가 여기서 compare to를 쓰려고 그러면 이 t는 뭘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타입 인자로 쓰게끔 제한을 하고 싶은데 그 제한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t extends comparable t. 그럼 이 t는 어떤 애들만 올 수 있어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타입 인자로 쓸 수 있게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고 요 compare to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extends comparable t. 근데 실제로는 요거 쓰거나 요거 쓰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뭐냐? 얘는 뭐냐?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요 개념은 이해하셨죠? 문법 검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검사를 안 하면 여기에 compare to가 없는 애들이 전달되면 죽겠죠. 이건 실행 시간에 죽겠죠. 그래서 실행 시간에 죽는 거를 이제 없애고 싶은데 그 없애는 방법으로 타입 인자를 제한하고 싶고 타입 인자를 제한한다는 건 주로 뭘 이용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시간에 제가 설명을 주로 드렸어요.
범용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만 인자로 받을 수 있어야 강건한 범용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요런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컴패러블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클로너블, 뭐 또 다른 두 개의 인터페이스, 플라이어블, 스위머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타입 인자로 제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제한하냐면 T extends comparable and clonable 이렇게 써요. 여기 이 and라는 그 연산자를 썼어요. 왜 연산자를 썼을까? 뭘 나열할 때는 주로 뭘 써요? 콤마를 쓰죠. 근데 콤마를 왜 못 썼을까? 콤마를 왜 못 썼을까? 원래 나열할 때 여기 뭐 어떻게 나열해요?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콤마로 나열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K extends mo and mo,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콤마 하면은 문법이 이상해지잖아요. 원래 이 꺽쇠 안에 콤마는 뭘 구분하기 위한 요소예요? 타입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미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개, 요 한 매개 변수를 제한할 때는 뭘 못 써? 쉼표를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쉼표 대신에 그래도 의미적으로 말이 되는 게 and죠. 얘와 얘를 동시에 제한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T extends comparable T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T를 제한한 다음에는 여기다는 그냥 T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계속 반복적으로 T를 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이제 요 페어 T인데, 아니, 요 범용함수는 페어 T를 반환하는 애고 T 배열을 받고 이제 하는데 요 T 배열은 어떤 애요? 컴페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의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가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 뒤에 거 뭔지는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지 알겠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라는 게 있어요. 와일드카드. 그래서 와일드카드는 뭐냐면은 이제 shape 클래스가 rectangle의 부모 클래스예요. shape가 rectangle 부모 클래스이지만 pair shape과 pair rectangle은 서로 부모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pair person P. 그러면 여기에는 person의 자식 클래스에는 professor, staff, student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로 person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pair person을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뭘 오고 싶냐면 pair person도 와도 되고 pair student가 와도 되고 pair professor가 와도 되고 pair staff 뭐 이렇게 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오게끔 만드는 게 이거 갖고는 안 돼서 이제 이 자바에서 생각해낸 게 와일드카드입니다. 와일드카드. 그래서 와일드카드로 이렇게 익스텐스가 있고 슈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요 위치에 뭐가 올 수 있냐면 물음표 extends person이면은 person 포함해서 person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요 함수는 pair person도 받을 수 있고 pair professor도 받을 수 있고 pair student, pair staff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extends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어떻게 해놨어요? 슈퍼구나. 슈퍼는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는 물음표 슈퍼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포함 스튜던트의 상위 조상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페어 스튜던트, 페어 퍼슨, 페어 오브젝트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써서 이제 원래는 하나만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만 나타날 수 있게 했더니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더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와일드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 쓰면 얘네들은 이제 여러 개를 그거의 타입 매개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음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음표는 뭐의 약자냐면 물음표 extends object예요. 물음표 extends object는 오브젝트 포함 오브젝트의 모든 후손이니까 오브젝트는 최상위 클래스잖아요. 모든 애들이 다 얘의 후손들이에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타입이 후손이니까 다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똑같아요. 개념적으로는.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고 아무거나. 그런데 얘와 위에 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얘는 뭐예요? 범용 함수예요. 얘는 범용 함수가 아니에요. 범용 타입을 쓰는 함수예요. 일반 함수예요. 우리가 페어 클래스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범용 함수인데 얘는 범용 클래스의 인자를 타입을 객체를 받는 일반 함수예요. 그럼 같은 거면 얘를 이렇게 범용 함수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못 쓰죠, 이렇게. 물음표를 갖다 쓸 수는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이제 범용 함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음표만 써도 되는 데서는 이제 저렇게 물음표만 쓰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이해됐죠? 그래서 자바는 타입 인자마다 코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타입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타입 인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extends super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타입의 그 인자들, 매개 변수를 우리가 쓸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기 위해서 뭘 활용해요? 와일드카드라는 걸 활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일드카드를 활용할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 PECS 규칙이에요. 프로듀서는 extends를 쓰고 컨슈머는 super를 써야 더 많은 타입을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쓸 때 여기에 extends 쓸까 super를 쓸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걸 써야 더 많은 타입을 쓸 수 있을까 이걸 이게 결정해 주는 게 PECS 규칙입니다. 생산자는 extends, 소비자는 super예요. super. 그러면 예제를 봅시다. add all이에요. add all. 이 add all 함수는 요 in 리스트에 있는 애들을 다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펫 리스트에다가. 그럼 펫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펫 포함해서 펫 후손들은 다 펫에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extends가 돼야 되죠.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죠. 얘가 자기가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거예요. 객체들. 그 다음에 get all dogs면은 여기 리스트에서 강아지들만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들을 저장하려면은
어떤 애들이 돼야 돼? 강아지면 되죠. 그리고 강아지의 부모인 펫도 유지할 수가 있고 오브젝트에도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많은 걸 허용하려면 슈퍼가 돼야 돼. 얘는 소비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값을 받는 애예요. 그러면 슈퍼를 써야 더 많은 타입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정의할 때 범용 인자들 정의할 때 이제 좀 더 많은 타입이 올 수 있게끔 만들 때 쓰는 룰이 PECS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해하면은 이제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예전에 적어보면 저게 무슨 말일까? 이제 하는데 이제는 오늘 설명 들으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dd all이에요. array list에 있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범용 함수예요? 아니에요. 범용 함수는 아니고 일반 함수인데 인자를 뭘로 받아? 범용 타입 인자를 받는 거죠.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add all이에요. 여기에 이 리스트에 이 컬렉션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이 와도 돼? 2에 저장할 수 있으려면은 2에 후손들은 다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뭘 써요? 컬렉션스인데 여기가 펫이면 강아지도 와도 되고 캣도 와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익스텐스가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생산자잖아요. 생산자. 데이터를 내보내는 애예요. 그 다음에 for each는 그 2에 있는 모든 애들을 한 번씩 저 함수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 함수는 객체를 받는 애죠. 소비자예요. 객체를 받아서 뭔가 처리하니까 2를 받아서 처리하려면 어떤 애들이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2의 부모, 오브젝트. 그래서 슈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ontains all이면 얘도 2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돼야 되는데 관련되지 않은 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false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 와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열어놓은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컬렉션스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범용함수예요. 얘는 범용함수는 아니고 얘네들은 범용함수예요. 자, 이 바이너리 서치를 쓰는데 바이너리 서치 쓰는데 요 세 번째는 타입 매개 변수를 제한했죠. 얘는 타입 매개 변수 제한 안 해. 그런데 요 인자를 받는 요 애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제한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키 자체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너리 서치 하려면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컴페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면 된다라는데 여기 보면 안에 또 슈퍼 T가 돼 있어요. 컴페러블이면 아까 보면 이렇게 슈퍼 T를 쓰고 있죠. 왜 슈퍼 T를 쓸까? 컴페러블. 여러분들이 제가 그 12장에서 그 오브젝트에 있는 거 구현할 때 그때 예제를 보시면 person 있고 student 있었잖아요. person 있고 student 있었어요. 그러면 이 student는 어떤 comparable 타입이었어요? comparable student였어요? 아니라 comparable 뭐였어요? person이었어요. 얘가 comparable person이면 얘는 comparable person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터페이스를 부모가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T가 학생이더라도 이 학생은 comparable 학생이 아니라 comparable 뭐가 있을 수 있어요? person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mparable은 뒤에 항상 그 슈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comparable 슈퍼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다가 오브젝트 하나 더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정렬하는데 이 t는 comparable이 아니어도 돼. 얘만 그 t들을 비교할 수 있는 함수만 제대로 들어오면은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바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가장 많은 종류의 애들을 그 함수에 전달해도 문제가 없게끔 정의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와일드카드도 쓰고 타입 제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런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들을 한번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하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T 쓰고 아래다 다 T 쓰면은 요 T는 이 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요 T 다 똑같은 얘가 해당돼요. 우리가 링크 리스트 스트링 하면은 요거는 이터러블 스트링을 구현하는 게 되겠고, 얘는 이터레이터 스트링을 구현하는 게 되겠고, 요 T도 스트링이 돼요. 그러니까 T 쓰고 그 클래스 안에 어디든지 T 쓰면 다 같은 T예요. T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링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부 클래스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내부 클래스 써야 돼요? 중첩 클래스 써야 돼요. 왜? 그 포인터가 유지할 필요가, 외부 객체된 포인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스태틱을 쓰게 됩니다. 근데 스태틱을 쓰면 이 자체가 독립적인 내부 요소로 알게 돼요. 독립적인 내부 요소가 되니까 그냥 T를 쓸 수 없고 얘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 내부 클래스로. 스태틱을 만들면. 스태틱이 아니면 그냥 T 써도 돼요. 근데 스태틱이 되면 얘가 독립적인 거가 돼서 똑같은 이름으로 가야 다 일치되는 애가 됩니다. 이 T가 이제 여기로 전달되고 얘가 여기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T를 쓰고 UV 쓰면서 V로 가고 U 쓰고 V 쓰면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물론 내부조 쓸 때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클래스 안에 스태틱이 들어가면 그 스태틱한 함수거나 클래스는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얘를 개별적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에 여러 개 스태틱 메소드 쓴다고 여기다가 해놓을 수가 없고요. 각각에 이렇게 다 해놔야 돼요. 다 서로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태틱 함수를 5개 만든다. 안에다 범용 함수를. 그러면 각각마다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똑같더라도 제한이 똑같더라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는 거의 이제 다 설명드렸고, 이제 더 복잡한 내부적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C++는 어떤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5개의 서로 다른 타입 인자로 사용을 해. 그러면 C++는 5개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문법 검사를 합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바는 사용한 타입 인자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코드만 생성을 합니다. 이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레이저라고 그래요. 이레이저. 그래서 제한되지 않은 타입이면 그 t를 다 뭘로 바꿔요?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제한된 타입이면은 첫 번째 제한된 타입으로 바꿉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문법적으로 검사할 때는 뭐만 검사하냐면 컨테인스 호출할 때 요 배열하고 요 키가 같은 타입인지는 문법 검사를 해줍니다. 이 템플릿이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치마다 똑같은 타입이 써야 되는 거예요. t마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법 검사에서 그 정도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바이트 코드를 만들 때는 이레이저 과정을 거치게 돼서 얘를 뭘로 바꿔요? 다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뭐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에서는 그냥 제한이 없는 타입은 오브젝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얘는 extends comparable로 되어 있죠. comparable. 그럼 제한해놨죠. 그러면 이 t를 comparable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코드를 만들어요. 문법 검사를 하고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여기에 t가 이 comparable인지를 만족하는지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바꿔놓고 이렇게 코딩을 해요. 그래서 요 함수들만 이레이저를 거쳐서 타입 매개 변수를 없애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데 얘만 하지 않고 또 뭘 하냐면 호출하는 곳에서도 여기서는 컴페러블을 반환하는데 여기는 뭘로 바꿔놔줘요. 이런 타입 변환들을 또 호출하는데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런 식으로 이레이저 과정에서 t 썼던 거를 오브젝트로 다 바꾸고 필요한 곳에서 우리는 타입 변환 안 했는데 안에서 오브젝트 쓰니까 타입 변환을 해야 되죠. 그 타입 변환하는 것들을 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는 동작합니다. 하나의 코드를 만드는데 이제 하나의 코드를 뭘로 만들어요? 오브젝트로 만들어요. 저 오브젝트로 만드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원시 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C++처럼 타입 인자마다 코드를 만들어서 썼다. 그러면 원시 타입도 쓸 수 있죠. 원시 타입으로 코드 만들어서 클래스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되잖아. 근데 자바는 그렇게 안 해. 안 하고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오브젝트나 아니면 뭐 펫으로 제한해서 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원시 타입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만 이레이저 하는 게 아니라 그 호출하는데도 필요한 곳에다가 이제 다 만들고요.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브리지 메소드까지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코드를 하나의 코드로도 충분히 동작하게끔 만듭니다. 몇 가지 예제를 더 보면 얘는 스위머블, 플라이어블 두 개로 제한했죠. 그럼 스위머블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스위머블, 플레이, 스위머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 반환하는 데서 이렇게 요 코드들을 여기 타입 변환을 오리로 바꿔 놓으시는 거죠. 스위머블에서 오리로 바꿔주겠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오브젝트를 넣어놓으면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타입 변환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들어가죠. 근데 이 목적이 오브젝트를 넣는 게 이거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보면은 이 오브젝트를 일부러 넣어놓은 데가 있어요. 일부러 넣는 이유는 이 타입 변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뉴 오브젝트로 바꾸고 뉴 오브젝트를 뭘로 변환하고 있어요? 컴페어러블로 변환하죠. 이게 안 돼요. 여기서 문법 오류가 나요. 이레이저 한 다음에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저런 문법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일부러 앞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일부러 앞에다 붙이는 이유는 이레이저 후에 어떤 문법 오류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없으면 얘가 t를 뭘로 바꿔요? 컴페어러블로 다 바꾸는데 컴페어러블로 다 바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앞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더 넣어놓으면 이제 컴페어러블도 다 인식되고 코드 오류도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아이디어라는 건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죠. 제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로만 만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유도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는 자바는 모두 객체이고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에서 유지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템플릿이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는 자바에서는 범용 프로그램 뭘 이용해서 했어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 범용 프로그램 했을 때의 문제점은 타입 변환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편했어요. 또 하나는 오브젝트 썼더니 얘와 얘가 서로 다른 게 와요. 같은 게 와야 되는데 함수에서. 그거를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템플릿을 씀으로써 해결한 거죠. 해결했는데 여전히 뭐 C++처럼 코드를 바꿔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템플릿 도입 전에 우리가 했던 오브젝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계속 쓰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템플릿을 프로그램하고 얘는 템플릿 도입되기 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코드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문법 검사하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와일드카드와 타입 제한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레이저를 통해서 하나의 코드만 사용하면 나타난 특징은 실행 시간에 타입 인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얘가 스트링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원시 타입을 타입 인자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타입 인자 타입의 객체나 배열을 생성할 수가 없고 범용 객체를 인스턴스 업을 통해서 특정 타입의 인자 사용한 범용 클래스 타입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틱 멤버의 타입 매개 변수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범용 코드 내에 타입 매개 변수 이용한 타입 변화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리스트를 오브젝트로 타입 변환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코드죠. 그렇죠? 얘가 오브젝트고 오브젝트로 변환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입 이레이저 후에는 이 타입 변환은 의미가 없어요. 자,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쓰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 인자로 자바는 원시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 필요하면은 래퍼를 써야 돼요. 래퍼를 쓰지만 우리는 그냥 3 하면서 이제 원시 타입을 그냥 넣는 것처럼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시 타입을 객체를 원시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는 자바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래서 편리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뭔 알아야 돼요?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 타입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해야 될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그냥 안 쓰고 배열을 더 많이 쓴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of를 이용해서는 이제 얘와 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페어 스트링, 페어 렉탱글. 어차피 나중에 코드로 가면 다 오브젝트로 구현된 하나의 클래스의 객체들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of를 이용해서 타입 확인을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개 쓸 때는 이 UV가 구분이 되지만 이 UV를 똑같은 걸로 활용할 수, 타입 인자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문법 오류가 난다는 거고요. 캐치절에서는 타입 매개 변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용 클래스의 객체 배열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레이저 그거와 관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